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택시 버스 타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I'm sorry. 자, if you don't get at the gate 30 minutes before the departure time, they won't let you board. 자, 여기 보시면 당신이 if you don't이니까 뭐뭐 하시지 않으시면, 그쵸? 근데 get at the gate인지요? 여기서 get 동사는 그쵸. 도착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가다. 그러면 탑승구로 가지 않으시면 30 minutes, 30분?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뒤에 before the departure time이 나온 거 보니까 출발 시간 30분 전까지 탑승구로 가지 않으시면 they won't, 그들은 뭐 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let, 당신을 뭐 하도록 하지 않을 거예요. you, 그쵸? board. 여기서 board는 동사예요. 탑승하다. 물론 보드가 게시판, 널판지, 탑승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you 뒤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동사 자리죠. 그 다음에 let 동사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취하죠. 그래서 여기서 board는 동사일 수밖에 없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f you don't get at the gate 30 minutes before the departure time, you won't let you board. 자, 여러분 이 문장 길어요. 그렇죠. 일단 보여지는 건 departure time에서 끊어야 돼. 그런데 if 다음에 departure time까지 가는 게 너무 길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끊으시는데요. 이거 gate에서 끊어주셔야 돼. 탑승구로 가지 않으신다면. 근데 어떤 탑승구냐? 전제가 달아줘야 되죠. 출발 시간 30분 전까지. 그래서 gate에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if 다음에 you니까 연음시켜서 if you, get 다음에 to니까 tt니까 앞에 t를 안 할게요. 그런데 이 to는 무슨 to야? 장소를 지칭하는 전치사 to죠. 문장 성분상 강세를 못 받아요. 자, 모음이 강세를 못 받으면 그쵸, 약화돼서 어가 되죠. 그럼 to에서 터까지 갔어요. 근데 t 사운드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죠. 한 번 더 약화할게요. get up.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want가 아니에요. want는 want고요. 이거는 이응 발음이 돼야 돼. want. 그 다음에 콧소리가 조금 들어가야 돼. 그런데 뒤에가 let이 나왔잖아요. l이 나왔죠. 그럼 t 발음을 안 한다고요. won't let. 그러고 왔는데 뒤에가 you죠. let 다음에 you니까 연음할게요. let you. 그러면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f you don't get at the gate 30 minutes before the departure time, they won't let you board.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rest stop이에요. 우리 rest 하게 되면 동사, 명사가 다 되고요. 얘가 이제 명사로 쓰이게 되면 휴식, 짬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stop은 동사, 명사가 다 되고요. 물론 멈추다라는 뜻이 있지만 얘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멈춤. 그 다음에 멈추는 장소 정도 될 수 있죠. 그래서 휴식을 멈추는 장소야. 뭐 휴식을 멈추는 장소면 휴식 취하지 말고 그럼 일하라는 장소일까요? 그게 아니라 휴식을 위해서 멈추는 장소죠. 그게 우리 휴게소죠. 그 다음에 이제 stop 대신에 지역이라는 area를 써서 rest area 해도 휴게소가 됩니다. 자, bus only lane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lane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야? 차선. 그래서 버스만 오직 다니는 차선이란 얘기지. 그래서 버스 only lane. 그래서 버스 전용 차선. 자, luggage compartment이에요. 자, compartment 하게 되면 이게 가구 등의 물건 보관 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속버스 같은 거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짐을 들고 타시기보다는 그거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짐들은 어디다 태우냐? 여러분, 보통의 자가용은요, 뒤쪽에 트렁크가 있어서 뒤쪽에 쓸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일반 차 보시면은요, 뒤쪽에는 짐을 싣을 수가 없어요. 고속버스 같은 거 보시면. 그러면 어디다 짐을 싣느냐? 옆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하단에, 밖으로 나와 있는 옆에 하단으로
양쪽 옆에 하단에 짐칸이 있어서 거기다 짐을 싣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luggage compartment라고 하는 얘기죠. 자, 택시. 택시는 택시고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택시 스탠드, 택시 정류장, 같은 말로는 택시 스탑. I'm sorry. 제가 왜 스탠드를 쓴다고 했어? 그렇죠. 물론 택시들은 쓸 수가 없어. 사람이나 쓰는 거지. 택시는 기계인데 서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택시 정류장 내지는 택시 승차장을 가게 되면 택시들이 쫙 이렇게 서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탠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택시들이 멈춰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택시 스탑.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Let's stop. Let's area. Bus only lane. Luggage compartment. Taxi. Cab. Taxi stand. Taxi stop. 자, rest가 ST인데 stop이 ST죠. ST, ST니까 두 번째 T 생략할게요. Let's stop. 그 다음에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T니까 stop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탠드도 마찬가지야. S 사운드 뒤에 무성음이니까 stand에서 쌍자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Basic ratio. 자, 우리가 rate 하게 되면, 자,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요금이라는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밑에 빨간 펜으로 한번 해봤는데 rate를 쓰게 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요금이 적용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택시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공과금이라고 하죠. 공과금은요. 수도세, 전기료, 그러니까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쓴 만큼 내죠. 그 일정 비율에 따라서 요금이 적용되죠. 이런 것들은 다 rate를 써요. 그 다음에 차지하게 되면 일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이나 어떤 일을 하거나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되는 경우는 차지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봉사료가 뭐였어요? 서비스 차지였죠. 자, 그래서 할증 요금이에요. 할증 요금은 자, extra 차지인데 우리 extra는요. 형용사로 쓰면 여분의, 명사로 쓰면 나머지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에 extra라고 하죠. I'm sorry. 그건 뭐야?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 일, 뭐 아줌마 일,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엑스트라인데 그럼 여분의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보조 출연자 내지는 단역이라고 하는데 일단 조연과 주연을 뺀 그 나머지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여분의 요금이란 얘기죠. 할증은 뭐냐면 원래 기본 요금 basic rate이 있으면 거기 위로 붙는 게 할증 요금이죠. 이게 뭐냐면 심야 요금이라고 해서 몇 시가 지나가게 되면 부가적으로 돈이 붙어. 그거는 거리와 상관없이 몇 시가 지났기 때문에 부과되는 요금이에요. 그래서 말은 할증 요금인데 그게 야간에 데려다 주기 때문에 야간에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extra charge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할증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가 지나가면 또 얼마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얼마야. 이게 뭐 다시 또 그걸 세분화시키는 게 아니고 몇 시부터 몇 시는 심야로 들어가서 돈이 더 붙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율에 따른 요금이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fare 미터예요. 이게 미터기인데 제가 fare는 뭐라고 했어요? 밑에 기차, 버스, 비행기, 배 등과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쓰는 요금이죠. 그 미터기는 택시를 탔을 때 택시 요금, 그러니까 교통수단에 대한 요금에 대한 미터기다라고 해서 fare 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트래픽 잼이에요. 트래픽은 교통이란 뜻도 되고 교통량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잼이라는 아이는 여러분 딸기잼, 포도잼 하실 때 그 잼인데요. 그 잼이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과육이 졸여졌기 때문에 엉겨 붙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거기서 과육을 여러분들이 분리해 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엉켜 붙어 있는 상태를 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추석 때나 구정 때 보면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그럴 때는 아무리 급해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엉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트래픽 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베이지 그레이프, 엑스트라 차지, 페어미터, 트래픽 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엑스트라가 맞는데 TR 사운드니까 추월, 엑스트라 주셔야 되고요. 트래픽이 맞는데 여기도 TR 사운드니까 트래픽.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는 된 소리가 없어요. 된 소리라는 건 쌍자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잼. 하지만 친구들 만나셨을 때, 야, 요새 우리 카야잼이 유행이잖아요. 야, 카야잼이 맛있다. 이렇게 하면 친구분들이 여러분들이랑 안 놀지. 영어 배운다고 너 발음 굴리냐? 카야잼!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친구들 만나실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질문 들어왔어요.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기 전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시내버스 조조 할인 요금을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조조 할인이니까요. 일찍 내는 돈이죠. 그래서 on early. 그 다음에 할인이죠. 우리 할인 뭐야? discount. 그 다음에 이게요, 그 조조 할인이라는 거는 아침이라는 특수 상황에 의해서 내려가는 돈을 할인해 주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걸 일단 국한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뒤에 시내버스라고 해서 어떠한 그 상황을 다시 또 국한을 줬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일종 비율에 따라서 요금이 적용된다라고 해서 rate를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에부터 대상이 나왔죠. 4 시내버스 뭐였어? 3 자, 이것도 질문이 나왔던 건데 이거는 이 시내버스 조조 할인 요금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딴 쪽에서 질문이 나왔던 건데 선생님 왜 복수로 써야 돼요? 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요. 셀 수 있는 아이, 즉 다시 말하면 복수형이 존재하는 아이들은 물어볼 때 보편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복수형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내버스 조조 할인 요금인데요. 시내버스는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city busses에서 복수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on early discount rate for city buses. 이거 같은 경우 뭐냐면 시내버스라는 어떠한 상황을 국한졌어요. 시내버스를 위한. 그래서 우리가 레이포라는 이 구문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 대하여 요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내버스에 대한 어떠한 국한져 있는 대상.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또 국한진 게 있어. 일찍 조조 할인이라는 또다시 어떠한 상황을 국한졌죠. 그랬을 때 여기는 rate를 쓴다는 거지. 차지를 쓰지 않고. 그 다음에 fare를 쓰지 않고. 그래서 on early discount rate for city buses 이렇게 해주시면 시내버스 조조 할인 요금 이렇게 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서브웨이예요. 우리 지하철이죠. 근데 이제 보통 영어권에서는 서브웨이라고 지하철을 얘기해요. 서브는요. 접두사로 언더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이고요. 웨이는 뭐예요? 길이죠. 길 아래예요. 그게 지하잖아. 지하철은 지하로 다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혹가다 지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다 지하로 다니죠. 그래서 서브웨이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걸 그대로 옮겨서
underground라고 하죠. ground는 땅이잖아요. 땅 아래로 다니는 거잖아. 지하죠? 그래서 underground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튜브라고도 해요. 메트로라고도 하고. 근데 이 튜브는 뭐예요? 관이죠. 관은 안에가 비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비어 있어서 거기로 수도관이다. 그럼 수돗물이 지나가는 거고, 가스관이다. 그럼 가스가 지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비어있는 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튜브, 물놀이 할 때 쓰는 튜브를 한번 볼게요. 걔는 원래는 평평해. 거기다가 공기를 주입해서 빵빵하게 돼서 물에 뜰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치약 있죠. 치약은요. 이 튜브 안에다가 치약을 넣어준 거야. 그래서 지하철이 맨 처음에 출발역에서는 아무도 안 타. 완전히 비어져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채워주는 거잖아. 그래서 튜브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take m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자, nearest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그 다음에 station은 역이죠. 이거는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take이 나왔는데요. take 여기서 무슨 뜻이야? take은 여러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데리고 가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원래는 이거 문장의 종류가 뭐야? 명령문. 그래서 반말이지. 그런데 가주세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할까? please를 앞으로 넣던 뒤로 넣던 해주시면 돼. How often does the subway come here? 자, 우리가 how often 얼마나 자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언제 물어볼 때? 횟수 물어볼 때 씁니다. 자, 그러면 지하철은 얼마만큼 자주 와요? 몇 분마다 와요. 자, 플랫폼이에요. 자, 여러분, 플랫폼은 승강장이란 뜻이에요. 그쵸? 우리 지하철 플랫폼, 그 다음에 기차역 플랫폼 하죠. 네, 승강장인데, 승강장의 의미가 뭐야? 거기를 토대로 지하철을 타시거나 기차를 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플랫폼이란 단어는 발판 계기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 보면 우리의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좀 더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앱상에서의 플랫폼입니다.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은 뭐야?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앱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앱상에서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 계기, 발판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Subway, Underground, Metro, Tube. Take m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How often does the subway come? Platform.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take 다음에 me예요. 우리나라는 자음동화가 일어나지만 영어는 자음동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서 끊어주셔야 돼. 안 그러면 take me가 돼버리는데 take me home country road. 잔덴버의 노래죠. take me home 이런 말 없어요. take me home. 끊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nearest가 ST인데 subway가 S죠. SDS니까 두 번째 생략할게요. nearest. 그 다음에 station이 맞는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이니까 station, 쌍자음. 제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Take m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이렇게 되겠죠. 플랫폼이에요. 앞에는 필에서 입술이 맞닿고 뒤에는 F기 때문에 바람이 빠져야 돼. 플랫폼.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발음 연습하시기에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rate, charge, fare의 차이점을 써주세요. 앞에 제가 장황하게 써놨는데 그거 다 써서 보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요점만 딱딱딱 집어서 보내시면 돼요. 벌써 저한테 답 보내신 분들 계신데 정말 잘 써서 보내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자, 오늘 투데이스 팁은 포스트 휴먼이에요. 자, 포스트 휴먼. 우리 포스트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우편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 쓰이면 게시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게 접두사로 쓰게 되면 뭐뭐 이후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새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잖아. 코로나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는 경우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럼 포스트는 이후고요. 휴먼은 인간을 뜻하죠. 자, 한번 볼게요. 현 인류보다 더 확장된 능력을 갖춘 존재로 지식과 기술의 사용 등에서 현대 인류보다 월등히 앞설 것이라고 상상되는 진화 인류. 생체적 진화가 아니라 기술을 이용한 진화로 반영구적 불멸을 이룰 것이라고 여겨진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포스트 휴먼이세요. 뭘까요? 그치? 내가 이가 상해서 원래 이가 상하면 아이들은 다시 이가 빠지고 새로 나오지만 성인은 이가 빠지면 새로 나오질 않죠. 그럼 그 자리에 뭐래? 임플란트를 넣죠. 그렇게 되면 이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작작용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신 분은 다시 포스트 휴먼이야. 뭐냐면 생체학적 진화가 아니라 기술을 이용한 진화가 된 거지. 이를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인공관절이라고 하시잖아요. 왜냐면 관절이 다 닳아서 없어졌을 때는 우리 그렇게 되면 원래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수술을 통해서 인공관절을 넣어놓으시죠. 그러면 그게 또 포스트 휴먼. 그 다음에 또 있어.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백내장이라고 눈 안에 뭐가 쌓여서 제대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렌즈를 삽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것도 기술을 위한 진화지. 좀 더 잘 보이게 만들어준 거니까. 그래서 거의 뭐 하나씩은 다 포스트 휴먼이시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 일예고요. 이제 앞으로 더 되면 더 많이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진화를 우리가 즉 더 나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영구적 불멸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다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포스트 휴먼까지 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